장례식장 구석에서 들리던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그게 우리 가족을 덮친 지옥의 진짜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3일 밤낮을 빈소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 독한 향 냄새가 코끝에 말라붙었고 검은 상복은 까치하게 목덜미를 긁어댔지. 무릎은 이미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었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더라. 사람들이 다녀가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 귓가를 맴돌고 있었어. 밖에서는 은수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빈소를 찾아온 사람들은 다들 혀를 차며 한마디씩 하더라. 둘째가 저렇게 엄마를 끔찍하게 챙기는 효녀인 줄 몰랐다고. 그 위로의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 내 손에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 들려 있었어. 끝부분에 플라스틱이 살짝 깨져 나간 낡은 보청기. 엄마가 살아생전 남들이 흉본다며 머리카락으로 항상 가리고 다니던 거였어. 그걸 주먹 쥐고 꽉 누르고 있으니 뾰족한 모서리가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어. 그 차가운 촉감이 오히려 멍해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라. 엄마가 계단에서 구르던 그날의 파편들이 자꾸만 눈앞에 튀어올랐어. 갑자기 자라겠다며 쇼핑몰로 엄마를 모시고 갔던 은수. 계단 위에서 유난히 엄마 팔짱을 세게 끼고 있던 그 애의 손.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하얀 타일 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검붉은 피. 숨이 막혀와서 잠시 찬물이라도 마시려고 구석진 휴게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 복도 끝은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두컴컴했지. 그런데 반쯤 열린 휴게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 방금 전까지 영정 사진을 붙들고 숨 넘어갈 듯 통곡하던 은수였어. 심사 서류 다 챙겼어. 원본은 내가 쥐고 있지. 사본으로는 안 된다며. 발끝이 바닥에 얼어붙은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 은수의 목소리였어. 밖에서 울부짖을 때의 그 처절한 음성이 아니었어. 물기를 싹 닦아낸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 4억? 그래. 특약까지 꽉 채웠는데 4억 맞잖아. 엄마 사망진단서랑 사고 경위서까지 완벽해. 그 돈 내 통장으로 바로 꽂히는 거 확실하지. 머릿속에서 툭 하고 굵은 밧줄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 4억? 보험금.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 꽉 쥐고 있던 엄마의 보청기에서 지직 하는 미세한 기계 잡음이 흘러나왔어. 마치 엄마가 내 귀에 대고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이는 것 같더라. 그 미세한 소리에 은수가 획고개를 돌렸어. 언니,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은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 아까까지 쏟아내던 눈물 자국은 온데간데 없이 말라 있었지. 대신 내 손에 들린 보청기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 뱀 같은 경계심이 차갑게 서려 있더라. 너 지금 누구랑 무슨 통화한 거야?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어. 무슨 통화? 장례식장 비용 정산하려고 알아본 거지. 언니는 며칠 밤새워서 제정신 아니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 헛소리하지 말고. 은수는 굳은 얼굴로 핸드폰을 상복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어. 그러고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복도를 빠져나가려 하더라. 그 애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어. 코를 찌르는 향 냄새 사이로 훅 끼쳐오는 비릿한 냄새. 은수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아래쪽. 그 애가 신고 있는 까만 상복 구두 밑창에 시선이 꽂혔어. 거기엔 붉은 흙이 엉겨붙어 있었어. 쇼핑몰 계단 보수 공사장에 깔려 있던 딱 그 붉은 흙이었지. 엄마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 너는 혼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 거야. 내 입에서 새어나온 중얼거림은 허공으로 흩어졌어. 꽉 쥔 손 안에 낡은 보청기만 멈추지 않는 심장 박동처럼 미세한 진동을 뱉어내고 있었어. 보청기의 진동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어. 복도에 선 채로 한참을 숨을 쉴 수가 없더라.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 애가 그렇게 서늘하게 변해버린 게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했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2년 전 그날부터였던 것 같더라. 친정집 안방 장판은 군데군데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어. 엄마가 시장에서 팔다 남은 억센나무를 다듬느라 밤낮 없이 보일러를 떼서 그랬던 거야. 방 안가득 퀴퀴한 흙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 그 비좁은 방 한가운데 은수가 짐 가방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어.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며 불쑥 쳐다본 은수의 눈빛은 도끼만 가득했어. 엄마는 다듬던 나물 바구니를 밀어두고 굽은 허리를 펴며 허둥지둥 일어났어. 흙물이 등 거칠어진 손으로 은수의 어깨를 쓸어내리려 했어. 하지만 그 애는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몸을 피하더라. 아, 냄새나. 엄마는 왜 허구한 날 이런 쾌쾌한 냄새만 풍기는 거야. 엄마는 무안한 듯 앞치마에 두 손을 쓱쓱 문질렀어. 그날부터였어. 그 애는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도 상전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어. 낮에는 방구석에 처박혀 홈쇼핑 박스만 산더미처럼 쌓아갔어. 밤에는 짙은 화장품 냄새와 술 냄새를 섞어 풍기며 비틀비틀 들어왔어. 엄마는 행여나 그 애 심기를 건드릴까 봐 밥 한 술편이 넘기지 못했어. 어느 날 내가 밑반찬을 잔뜩 싸들고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어. 닫힌 안방 문틈을 타고 찢어질든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어. 집세 낼 돈 좀 줘봐. 나갔다 오면 일당 받은 거 있잖아. 이거 내일 모레 지수시댁에 보낼 과일값 해야 하거든. 아, 진짜. 평생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유세 좀 떨지 말라고. 언니만 자식이야. 지갑을 뺏고 빼앗기려는 거친 승강이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내 손이 문고리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어. 투박한 가죽 지갑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바닥으로 무언가 쏟아졌어. 동전 수십 개가 장판 위를 굴러다니며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 문틈으로 보니 엄마는 말없이 엎드려 바닥에 흩어진 100원짜리 동전들을 줍고 있었어. 그 옆에서 은수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낚아채듯 빼들었어. 그러고는 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히고 쿵쾅거리며 현관을 나섰어. 그때 내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애 뺨이라도 갈겼어야 했어. 하지만 난 들고 있던 반찬통을 품에 안은 채 골목 담벼락 뒤로 숨어버렸어. 가난한 친정 냄새가 난다며 코를 쥐던 잘난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내 주머니에는 1,000원 한 장 마음대로 꺼낼 돈이 없었거든. 내 비참한 처지가 발목을 잡아서 바닥을 기며 동전을 줍던 엄마를 지켜줄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거야. 그날 골목길에서 입술을 깨물며 혼자 삼켰던 피눈물이 결국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칼날이 될 줄은 몰랐어.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엄마의 구겨진 지갑 속에 들어있던 낡고 누런 종이 한 장. 그게 다음날 내 집 우편함에 꽂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우편함 문이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열렸어. 차가운 철제에 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구겨진 흰 봉투 하나. 달신인도 적히지 않은 그 봉투를 뜯는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어.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어제 친정집 안방 장판 위에서 동전들과 함께 나뒹굴던 바로 그 누런 종이었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내 우편함에 꽂혀 있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 종이에 인쇄된 검은 글씨들이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서 내 눈을 찔러댔거든. 대학 병원 정형외과 진단서. 병명 옆에는 붉은색 도장이 쾅 찍혀 있었어. 우측 슬관절 연골 완전 파열 및 심증 퇴행성 관절염. 즉각적인 인공관절 치환술 요망. 진단서가 발급된 날짜는 무려 반년 전이었어. 종이 모서리는 하도 만지작거려서 새카맣게 때가 타 있었고 중간중간 눈물이 떨어졌던 것처럼 둥글게 얼룩이 져 있었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뒤집어 봤어.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엄마의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 수술비 600만 원. 은수 밀린 월세 300만 원. 지수 시댁 칠순 상차림비 500만 원.
엄마는 수술비 600만 원 항목에 볼펜으로 두 줄을 찍 그어 놓았어. 그리고 내 시어머니 칠순 상차림비 500만 원 옆에는 동그라미를 여러 번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쳐두었더라. 종이를 쥔 두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어.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려서 차가운 현관문 앞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 반년 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한정식집,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화려한 음식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비단 부채를 쫙 펴며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자랑을 늘어놓았지. 우리 사돈이 이번에 무리 좀 하셨어. 딸내미 기죽이기 싫다고 이 비싼 칠순상을 턱 내주시잖아. 그때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엄마는 한쪽 다리를 어색하게 뻗은 채 그저 바보처럼 웃고만 있었어. 잔치가 끝나고 절뚝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던 엄마의 굽은 뒷모습. 나는 그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안 좋아진 줄로만 알았어.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속고 있었던 거야. 현관문 안쪽에서 뾰족한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어. 화려하게 외출 채비를 마친 시어머니였어. 문이 벌컥 열리더니 차가운 눈초리가 바닥에 널브러진 나를 향해 쏟아졌어. 너 아침부터 공상맞게 거기 주저앉아서 뭐해? 당장 들어와서 거실 바닥이나 닦아. 시어머니의 독한 명품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 나는 반사적으로 황급히 진단서를 등 뒤로 꽉 쥐어 숨겼어. 사돈 어른한테 전화 한 통 넣어. 이번 주말에 내 시누이 내려오는데 저번에 보내준 그 기장 멸치 좀 더 보내라고 해. 입맛이 통 없단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 비릿한 피 맛이 혀끝에 맴돌았지. 시어머니가 내 정수리를 향해 혀를 찢찢 차더니 차에 올라타는 소리가 멀리 사라졌어. 그 길로 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달리기 시작했어. 택시를 탈 생각조차 못하고 비탈진 시장통 끝자락에 있는 엄마의 습한 단칸방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갔어. 발이 꼬여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방 안에서 훅 끼쳐오는 지독한 파스 냄새에 숨이 턱 막혔어. 엄마는 얇은 이불을 덮고 다리를 길게 뻗은 채 누워 있었어. 퉁퉁 부어올라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든 무릎 위에는 다 녹아가는 얼음 주머니가 위태롭게 올려져 있었지. 내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자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불편한 다리로 몸을 일으키려 했어. 지수야,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시엠이 아침밥은 차려주고 나온 거야. 엄마 무릎, 이거 다 뭐야? 손에 꽉 쥐고 있던 땀범벅이 된 진단서를 바닥에 내던졌어. 구겨진 종이가 힘없이 장판 위로 나풀거리며 떨어졌어.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서 얼른 얼음 주머니를 이불 속으로 쓱 밀어 넣더라.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내가 본 거야? 별거 아니야. 늙으면 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지 뭐. 수술해야 한다잖아. 연골이 다 찢어졌다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시댁에 칠순 떡값 보낼 돈은 있으면서 내 다리 고칠 돈은 없었어. 내 목소리가 통제할 수 없이 커지자 엄마는 허둥지둥 내 입을 막으려 했어. 목소리 낮춰. 은수 깬다. 내 시댁에서 너 괄시하는 거 못 보겠어서 그랬지. 내 새끼 기죽고 사는 거 보는 게 내 무릎 쑤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프니까 그렇지. 치아가 하얗게 번지며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 거칠고 주름진 엄마의 손등을 보는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제야 방구석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은수의 홈쇼핑 박스들이 문에 들어오더라. 엄마는 제 뼈와 살을 깎아내며 나를 지키려 했는데 은수는 엄마 지갑에서 그 피 같은 돈을 훔쳐다가 제 몸치장만 하고 있었던 거야. 내 우편함에 이 구겨진 진단서를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해졌어.
은수였어. 엄마의 마지막 수술비까지 뺏어 쓰고도 모자라서 나에게 온갖 죄책감과 절망을 떠넘기려고 보낸 뻔뻔한 조롱이었던 거야.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 안쪽 문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열렸어. 부스스한 머리로 걸어 나온 은수가 하품을 쩍하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 아침부터 남의 집 와서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 시댁에서 쫓겨나기라도 한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 뭉툭한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어서 피가 맺히는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은수의 화려한 화장대가 보였어. 그 위에는 태그조차 떼지 않은 붉은색 명품 가방이 버젓이 놓여 있었어. 그 가방의 붉은 빛이 마치 엄마의 찢어진 무릎에서 빼낸 핏자국처럼 내 눈동자에 선명하게 치켜 들어왔어.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어. 방금 전 엄마의 진단서를 쥐고 눈물을 삼키다가 문틈으로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뭔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게 느껴졌어. 방문 너머 부엌에서는 낡은 싱크대 물 트는 소리가 들렸어. 엄마는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질질 끌며 찬물에 밥을 말고 있었지. 관절이 다 닳아 없어져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노인이 제 딸년 밥상 하나 차려보겠다고 도마질을 하는 둔탁한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어. 반면 은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낡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 싸구려 타일 바닥을 때리는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 방 안에는 이제 붉은 가방과 나 단둘뿐이었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문 채 가방의 금속 잠금 장치를 위로 밀어 올렸어. 찰칵! 차가운 쇳소리가 고막을 찢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이 끔찍한 모순의 밑바닥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오기가 온몸을 지배했거든. 가방 안쪽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수입 화장품 세트와 영수증 뭉치가 쓰레기처럼 쑤셔 박혀 있었어.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봤어. 백화점 명품관 구두 결제 내역, 강남 최고급 피부과 정액권, 1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호텔 뷔페, 종이에 찍혀있는 굵은 검은색 숫자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기분이었어.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어. 엄마 지갑에서 생활비나 집세 명목으로 몇만 원씩 뜯어가던 수준이 아니었어. 바닥을 기며 100원짜리 동전을 줍던 엄마의 비참한 시간들이 은수의 사치스러운 영수증 쪼가리로 변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방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애가 무슨 수로 이런 큰 돈을 만진 걸까? 가슴 속에서 의심의 싹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어. 그때였어. 영수증 뭉치 맨 밑바닥에서 유난히 빳빳하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어. 봉투 겉면에는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보던 대형 보험회사의 파란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 이상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은수가 다달이 큰 돈을 부어야 하는 보험을 들었을 리가 없었으니까.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 봉투 안에서 서류를 조심스럽게 빼내려던 바로 그 찰나였어. 요란하던 화장실 물소리가 뚝 끊겼어. 철컥하고 문고리가 돌아가며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순간 심장이 늑골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기 시작했어. 언니, 남의 가방 열어놓고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나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등 뒤로 황급히 감춰쥐었어.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축축하게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 아니야. 가방끈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길래 걸려 넘어질까봐 넣어주려고 했어. 어설픈 변명이 튀어나왔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 은수는 젖은 머리칼을 수건으로 거칠게 털어내며 성큼성큼 다가왔어. 그 애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흔들리는 눈동자를 지나 등 뒤에
감춘 손을 향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어. 웃기지 마.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오냐오냐 감싸고 드니까 언니도 내가 아주 우스워 보이나 본데 남의 방 뒤지는 버릇 당장 고쳐. 은수는 내 어깨를 신경질적으로 밀치고 뺐듯이 가방의 덮개를 거치게 닫아버렸어. 그러고는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아 보란듯이 비싼 향수를 허공에 칙칙 뿌려댔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독한 꽃향기가 숨통을 조여왔어. 더 이상 그 방에 서 있다간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를 들킬 것만 같아서 나는 도망치듯 방문을 빠져나왔어. 등 뒤로 훔쳐낸 서류 봉투를 상의 안쪽에 찔러 넣고 무작정 옥상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 녹슨 철문을 몸으로 밀어 닫고 나서야 짐승처럼 거친 숨을 토해낼 수 있었어. 바람이 쌩쌩 불며 차갑게 뺨을 때리고 있었지만 온몸에 피가 펄펄 끓는 것처럼 뜨거웠지.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봉투 안에 서류를 빼냈어. 무배당 안심 종신보험 및 상해, 특약 가입 증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굵은 글씨를 읽어 내려가던 내 두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어. 피보험자 김순자. 우리 엄마 이름이었어. 그리고 그 아래 사망 및 장애 시 수익자라는 정은수. 세 글자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똑똑히 박혀 있었어.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종이를 움켜쥐고 가입 날짜를 확인했어. 불과 한 달 전이었어. 다리를 절뚝이는 엄마가 외출은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은수가 기어이 억지로 엄마를 끌고 나갔던 바로 그날이었어. 효도 한 번 하겠다며 엄마 팔짱을 끼고 나갔던 날, 그 애는 옷가게가 아니라 보험회사 지점으로 엄마를 끌고 갔던 거야. 서류 맨 뒷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특약사항 부분에 붉은색 형광펜으로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 일반 재해 및 계단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시 보상금 2배 지급. 그 옆에 찍힌 보상금 총액의 숫자는 무려 4억 원이었어. 4억 원. 그 차가운 숫자가 시뻘건 피눈물이 되어서 내 눈앞을 덮쳐왔어. 옥상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어. 모든 끔찍한 퍼즐이 악몽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어. 은수는 처음부터 전부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의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서 계단에서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크게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당장 내려가서 그 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 서류를 얼굴에 찢어 발겨 던지고 싶었어. 몸을 일으키려 주먹을 바닥에 짚은 바로 그때였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어. 발신자는 올케어 요양병원이었어. 엄마가 무릎이 끊어질 듯 아플 때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끔 들르던 바로 그 병원 응급실 번호였어. 전화를 받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가 목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끔찍한 예감이 등골을 기어올랐어. 여보세요. 김순자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여기 응급실인데요. 방금 환자분께서 상가 계단에서 크게 구르셔서.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어. 손에 쥐고 있던 보험 서류가 거센 옥상 바람에 찢겨 나가듯 허공으로 흩어졌어. 이미 지옥의 문은 등 뒤에서 활짝 열려 있었던 거야. 응급실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렸어.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오는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내달렸지. 발이 엉켜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모른 채 기어서 베드 쪽으로 향했어. 하얀 커튼을 확 젖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 엄마는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어. 입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고 기계음만 삐삐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지. 붕대 밖으로 배어나온 붉은 피가 하얀 베개 시트를 시커멓게 적시고 있었어. 그런데 베드 반대편에 서 있는 은수의 행동이 이상했어. 엄마의 피 묻은 겉옷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거든. 간호사가 곁으로 다가오자 그 애는 재빨리 무언가를 자기 가방 안으로 쑤셔 넣었어.
엄마의 낡은 신분증이었어. 보호자분, 뇌출혈이 심해서 지금 당장 응급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서에 사인부터 하세요. 간호사가 내민 수술 동의서를 보며 은수는 팔짱을 낀 채 짝다리를 짚었어. 그러고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바닥으로 툭 쳐내더라. 수술하면 살 수는 있대. 어차피 관절도 다 닳아서 걷지도 못하는데. 식물인간 되면 병원비는 누가 대려고. 연명 치료 같은 거 안 하니까 이것 좀 치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 나는 그대로 달려들어 은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은수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어. 옆에 있던 링거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링거병이 산산조각 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내가 엄마 계단에서 밀었지. 그깟 사억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내 입에서 터져나온 사억이라는 단어에 바닥에 뒹굴던 은수의 행동이 뚝 멈췄어. 그 애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소름 끼치게 웃더라. 봤구나? 언니가 내 방 뒤졌어? 뭐 상관없어.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은수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 치마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더니 깨진 유리 조각을 구두발로 자근자근 밟았어. 그 뾰족한 구두 굽 아래서 유리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 내가 민 거 아니야. 지 혼자 발을 헛디딘 거라고. 백화점 계단 CCTV에 털끝 하나 안 건드린 거 다 찍혔어. 경찰도 사고라고 결론 냈는데 언니가 어쩔 건데. 내가 일부러 그 가파른 보수 공사 계단으로 끌고 갔잖아. 무릎 다 닳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당장이라도 저 목을 조르고 싶어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은수는 내 코앞까지 다가와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찌르더라. 언니가 시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 벌벌 떨 때 엄마 병원비 댈 생각이나 했어? 방구석에 누워있는 노인네. 내가 모시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게 해준 거야. 결국 엄마 목까지 챙겨주는 건 나라고. 그러니까 핏대 세우지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언니 시댁에 진 빚도 갚아줄 테니까. 그 애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마저 독사의 혀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어. 나는 온 힘을 다해 은수의 뺨을 내리쳤어. 짝 하는 파여름이 소란스럽던 응급실 복도를 날카롭게 갈랐어. 은수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하얀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풀어 올랐어. 하지만 그 애는 맞은 뺨을 만지지도 않은 채 다시 나를 똑바로 노려봤어. 도끼가 잔뜩 오른 눈동자가 시퍼렇게 번뜩였지. 언니가 쳤다. 간호사 언니들 다 봤지? 나 지금 폭행당한 거야. 은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피를 흘리며 사경을 헤매는 엄마를 옆에 두고 자기 언니를 폭행죄로 신고하는 목소리는 콧노래를 부르듯 경쾌했어.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이 병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였어. 숨을 쉴 때마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비릿한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엉켜붙었어. 그날 억지로 붙여두었던 우리 가족의 마지막 껍데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 경찰 조사를 받고 파출소를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빛이 푸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형사의 말이 발목에 쇳덩이처럼 매달렸어. 내 손엔 증거가 하나도 없었지. 옥상 바람에 날려가 버린 서류 쪼가리를 파출소 순경들이 믿어줄 리가 없잖아. 오히려 내 시댁의 빚과 엄마의 낡은 단칸방이라는 꼬리표가 나를 도내 눈이 멀어 응급실에서 행패 부리는 첫째 딸로 몰아가고 있었어. 수술실 앞은 굳게 닫혀 들어갈 수도 없었지. 무작정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곳은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린 엄마의 단칸방이었어. 문고리를 돌리는데 쇳소리가 유난히 크게 빈 골목을 울렸어.
방 안은 냉골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 어제 아침 내가 내던졌던 구겨진 진단서만 장판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 은수의 방은 이미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어. 그 붉은 명품 가방도 독한 향수병도 모조리 챙겨서 사라진 뒤였어. 흔적도 없이 자기 물건만 싹 치워버린 그 치밀함의 허수음이 픽 새어나왔어.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어. 파스 냄새가 아직 옅게 배어있는 얇은 이불깃을 쥐는데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허벅지를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숨만 헐떡였어.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은수 그녀는 내일 당장이라도 엄마 호흡기를 떼고 4억 원을 타내고 말 거야.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했어. 그 애가 엄마를 계단으로 밀었다는 명백한 증거나 적어도 끔찍한 학대를 해왔다는 물증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작정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장롱 서랍을 다 꺼내 엎고 낡은 찬장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 녹슨 냄비들과 짝이 맞지 않는 이가 나간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방 안을 헤집었지만 나오는 건 몽당 연필 몇 자루와 노란 고무줄 뭉치들 뿐이었어. 그러다 장롱 맨 밑바닥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 장판이 까맣게 눌어붙은 구석 자리에 시선이 멈췄어. 장판 한쪽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떠 있었거든.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장판을 억지로 뜯어 올렸어. 그 밑에 검정 비닐봉지로 겹겹이 쌓인 납작한 물건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 비닐을 한 겹씩 벗겨냈어.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쿵쿵 요동을 쳤어. 마지막 비닐을 벗겨내자 드러난 건 겉표지가 다 달아해진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었어. 그리고 그 노트 앞면에는 가계부라는 세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지. 노트를 펼치는 순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 사이로 엄마의 낡은 스웨터 냄새가 훅 끼쳐왔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숫자들. 그런데 그건 평범한 가계부가 아니었어. 빨간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날짜 옆에는 영수증 내역 대신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 은수가 월세 보증금을 빼갔다. 지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며 밥상을 엎었다. 속이 다 타들어간다. 오늘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지갑을 뒤졌다. 막으려다 손목이 꺾였다. 파스를 사야 하는데 1,000원 한 장이 없다. 자꾸 파란색 보험 서류에 지장을 찍으라고 소리를 지른다. 눈이 어두워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니 밥그릇을 집어 던졌다. 무섭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글씨가 잉크가 아니라 엄마의 피로 쓰인 것처럼 시뻘겋게 번져 보였어. 이건 가계부가 아니라 은수라는 사람과 한 방에서 살며 엄마가 하루하루 기록해 둔 생존 일기이자 유서였던 거야.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그 애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이 기록을 장판 밑에 숨겨둔 거였어. 노트의 맨 마지막 장을 넘겼어. 거기엔 글씨 대신 누런 투명 테이프로 무언가가 단단히 붙어 있었어. 작고 까만 새끼 손톱만 한 마이크로 메모리 카드. 엄마가 늘 귀에 꽂고 다니던 낡은 보청기에 들어가는 녹음칩이었어. 은수의 모든 악행을 소리로 삼켜버린 그 보청기의 심장이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어. 창밖으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골목을 찢었어. 나는 메모리 카드를 꽉 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밤새 흔들리던 두 손은 이제 쇳덩이처럼 차갑게 굳어 멈춰 있었어. 꽉 쥔 주먹 안에서 까만 메모리 칩이 땀에 젖어 끈적거렸어.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 나는 파출소 앞을 지나쳐 무작정 동네 골목을 달렸어.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전파사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숨을 헐떡이며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카운터에 내동댕이 쳤어. 이 작은 칩을 읽을 수 있는 USB 리더기 하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다시 미친 듯이 달렸어. 내 비좁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이중으로 굳게 걸어 잠갔어. 방 안에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뿐이었어.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 구형 노트북 전원을 켰어. 위잉거리는 쿨러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방 안을 울렸어. 리더기에 칩을 끼워 넣고 노트북 단자에 밀어 넣었을 때 딸깍 하는 작고 건조한 마찰음이 났어. 화면에 폴더 창이 뜨는 그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십 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음성 파일이 날짜와 시간별로 빼곡하게 정렬되어 있었어. 마우스 휠을 굴리는 내 손가락이 빳빳하게 굳어갔어. 가장 마지막 날짜.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 바로 전날 밤의 파일이었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재생 버튼을 더블 클릭했어.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어. 이어서 텔레비전 노랫소리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깔렸지. 엄마의 좁은 단칸방이었어. 도장 내놓으라고. 그깟 낡은 도장 하나 쥐고 있는다고. 당장 무슨 큰일 나. 은수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이게 내 마지막 남은 집 보증금 도장이야. 내가 저번에 가져간 내 수술비 600만 원도 아직 안 채워 넣었잖니. 엄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 기침 소리가 섞여 있어서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그때 우당탕하며 상이 엎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튀어나왔어. 나는 나도 모르게 노트북 모니터를 양손으로 꽉 부여잡았어. 아, 진짜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네. 어차피 내일 나랑 백화점 가서 그 보험 서류에 사인만 제대로 하면 이깟 보증금 10배, 20배로 돌려준다니까? 엄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비상계단 쪽으로 걷기만 해. 거기가 보수 공사 중이라 사람도 없단 말이야. 알았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쫙 뻗어 올랐어. 비상계단, 공사구역,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 그건 4억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철저하게 짠 완벽한 범행 계획이었던 거야. 스피커 너머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짧은 신음이 이어졌어. 키보드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어. 하지만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어. 경찰서로 당장 달려가서 이 파일을 틀어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응급실에서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렸던 기억이 발목을 잡았지. 고작 이 녹음 파일 하나로는 은수 그 독사 같은 년이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계단에서 민 건 진짜 사고였다고 발뺌하면 그만일 수도 있었어.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살인미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어. 확실한 올가미를 씌워야 해. 그년이 제 입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돈을 타내기 위해 저지른 짓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어야 했어. 나는 옷장에서 두꺼운 검은색 외투를 꺼내 입었어. 그리고 서랍을 뒤져 빈 USB 3개를 꺼냈지. 녹음 파일 전체를 3군데에 나누어 백업한 뒤 하나는 장판 밑 깊숙한 곳에, 다른 하나는 외투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구함에서 끝이 날카로운 커터칼 하나를 챙겨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 내 핸드폰의 녹음기 앱도 미리 바탕화면에 빼두었지.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날이 선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어.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은수의 번호를 눌렀어.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어. 경찰서에서 풀려났나 보네. 또 행패 부리려고 전화했어? 은수야, 엄마 방 장판 밑에서 뭘 좀 찾았어. 내 차분한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에 거친 숨소리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4억 원짜리 보험 증서 원본. 그리고 이 까만색 보청기 녹음칩. 무슨 헛소리야. 녹음칩이라니. 내일 밤 10시 엄마 병원 지하 주차장 끝쪽 기둥으로 와. 혼자 오지 않으면 이 파일들 전부 경찰서가 아니라
보험회사 사기 조사팀으로 먼저 넘어갈 거야. 사업 구경도 못 해보고 평생 감방 썩기 싫으면 당장 튀어와. 대답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어. 창밖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어. 책상 위에 노인 엄마의 깨진 보청기를 꽉 쥐었어. 이제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어. 지하 주차장 지하 4층은 서늘한 무덤 같았어. 시동이 꺼진 차들 사이로 매연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 깜빡거리는 낡은 형광등 아래 차가운 시멘트의 기둥에 기대어 섰어. 외투 안주머니에 넣은 USB가 심장박동에 맞춰 툭툭 가슴을 때리는 게 느껴졌어. 주머니 속 커터칼 손잡이를 쥔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 저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정막을 찢으며 다가오기 시작했어. 또 가. 또 가. 또 가. 걸음걸이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은수는 값비싼 붉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 응급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눈물 콧물 다 빼고 연기하던 그 불쌍한 꼴은 온데간데 없었어. 오히려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까지 곱게 발려 있었지. 이 시간에 사람 오라가라 지랄이야. 뭐, 장판 밑에서 뭘 주웠다고? 은수는 내 앞 1미터 거리에 멈춰 서서 팔짱을 꼈어. 여전히 나를 발밑에 벌레 보듯 깔아뭉개는 오만한 시선이었어. 나는 대답 대신 외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천천히 꺼냈어. 미리 바탕화면에 빼둔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지. 엄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비상계단 쪽으로 걷기만 해. 거기가 보수 공사 중이라 사람도 없단 말이야. 지하 주차장의 텅 빈 공간 위로 은수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어. 에코가 섞여서 수십 명의 은수가 내 귀에 대고 한꺼번에 속삭이는 것 같았지. 은수의 꼿꼿하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지만 그 애는 이내 억지로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더 다가왔어. 그래서 노인네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짜증나서 소리 좀 지른 거야. 그게 뭐? 그걸로 내가 떠밀었다는 증거라도 돼. 내가 4억 원짜리 특약 가입시키고 CCTV 없는 공사구역으로 엄마 끌고 간 정화. 이 목소리 하나면 경찰 수사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 보험사 사기 조사팀은 경찰보다 훨씬 지독하게 널 물어뜯을 거고 넌 그 돈 만져보기도 전에 살인미수로 철창행이야. 내 입에서 사기 조사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은수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어. 번개처럼 손을 뻗은 은수가 내 핸드폰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어. 하지만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목을 강하게 쳐냈지. 허공을 가른 은수의 긴 손톱이 내 코트 자락을 거칠게 긁고 지나가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 야, 이 미친년아. 내놔. 당장 안 내놔. 은수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내 멱살을 잡고 기둥 쪽으로 밀어붙였어. 등이 시멘트 기둥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주차장을 울렸어.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번쩍였지만 나는 지지 않고 은수의 캐시미어 코트깃을 꽉 틀어쥐었어. 왜 4억 원 못 받을까봐 겁나? 엄마 핏값으로 명품 백 사고 피부과 다녀야 하는데 수포로 돌아갈까봐 미치겠어? 그래, 미치겠다. 그 늙은이 평생 퀴퀴한 냄새나 풍기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았잖아. 어차피 다 달아빠진 무릎 연골 내가 확실하게 끝내주고 보험금이라도 남기게 해준 거야. 그게 진짜 효도라고. 악에 바친 은수의 울부짖음이 주차장을 쩌렁쩌렁 울렸어. 스스로 제 입으로 계단에서 엄마를 떠밀었다는 걸 자백해버린 거야. 내 외투 주머니 속에 켜둔 핸드폰 녹음기가 이 모든 말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었지. 나는 분노로 치를 떨며 은수의 가슴팍을 잇는 힘껏 밀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 은수가 비명을 지르며 꺾인 하이힐과 함께 시멘트 바닥에 흉한 꼴로 나뒹굴었어. 나는 주머니에서 챙겨온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끝까지 밀어 올렸어. 드르르.
날카로운 쇳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찢었어. 내가 사람이야? 널 낳고 키운 엄마야. 내가 훔쳐간 집 보증금 채워 넣겠다고 다리 절면서 시장 바닥 기어다니던 엄마라고. 바닥에 주저앉은 은수의 코앞까지 칼끝을 들이밀었어. 그 애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공포가 서리는 게 보였어. 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끈적거리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더라. 당장이라도 저 목줄기를 그어버리고 싶었어. 내 손만 더럽히면 이 끔찍한 악몽을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 내가 칼을 쥔 손을 높이 치켜든 순간 등 뒤 어둠 속에서 라이터 불을 켜는 찰칵 소리가 들렸어. 은수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야 할 이 지하 4층 주차장에 역겨운 담배 연기가 훅 끼쳐왔어. 거기까지만 합시다. 처형. 자매끼리 칼부림 나면 모양새 빠지잖아.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뭉툭한 구두 앞코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 2년 전 은수가 넌더리를 내며 이혼 도장을 찍었다던 그 전 남편이었어. 지하 주차장의 무거운 공기가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았어. 찰칵, 찰칵. 라이터 부싯돌이 긁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였지. 그 불빛에 듬성듬성 수염이 난 아직은 얼굴이 번갈아 드러났어. 은수가 2년 전에 도박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갔다며 이를 갈았던 바로 그 전 남편이었어.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 방금 전까지 내 칼끝 앞에서도 바락바락 악을 쓰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바들바들 떨리는 은수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흉하게 새어나왔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전 남편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툭 뺐더니 낡은 구두 앞코로 비벼 껐어. 그러고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은수 앞까지 느릿느릿 걸어왔어. 어떻게 오긴. 내 마누라가 4억짜리 큰 건 하나 물어오겠다는데 남편이 당연히 호위무사로 따라붙어야지. 안 그래?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귓가가 삐 하고 날카롭게 울렸어. 마누라, 호위무사, 그 단어들이 주차장 기둥을 타고 메아리치며 내 고막을 처참하게 찢어놨어. 이혼했다며 친정집의 빈대처럼 붙어 살며 엄마의 피를 말리던 은수의 지난 인연이 내 머릿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 가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빚쟁이들 눈 피하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내 전화도 씹고 혼자 돈 챙겨서 나르려고 했어? 전 남편이 은수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휘어잡았어. 은수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전 남편은 오히려 징그럽게 웃으며 은수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어.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 장모님 모시고 그 백화점 비상계단으로 가라고 아이디어 낸 사람도 나야. 내가 위에서 밀었을 때 밑에서 사람 오는지 망본 사람도 나고. 근데 감히 나를 버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시멘트 기둥을 간신히 짚고 버텼어. 두 마리의 인간이 엄마의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놓은 연극이었던 거야. 은수는 이혼녀 행세를 하며 엄마의 쌈짓돈을 뜯어냈고 뒤에서는 이 악마 같은 놈과 연락하며 엄마의 목숨값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토록 자신을 갉아먹던 둘째 딸을 위해 자기 무릎 연골까지 다 내어주었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명치가 끊어질 듯 아팠어. 이거나 아직 돈 10원 한 장 들어온 거 없어. 언니년이 경찰에 찌른다고 난리쳐서 나도 미치겠단 말이야. 은수가 전 남편의 팔뚝을 손톱으로 핥히며 발버둥 쳤어. 하지만 전 남편은 은수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더니 고개를 돌려 기둥에 기대서 있는 나를 쳐다봤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그 얼굴이 토악질이 날 만큼 역겨웠어. 처형, 방금 핸드폰으로 틀었던 그 녹음 파일, 그거 나한테 넘겨. 아니,
주머니에 있는 USB까지 싹 다 놔주면 깔끔하잖아. 그 더러운 손이 내 외투 쪽으로 뻗어오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커터칼을 그놈의 손등을 향해 거칠게 휘둘렀어.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전 남편이 악 소리를 내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 손등에서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주차장 바닥을 적셨지. 가까이 오지 마. 다 같이 지옥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하지만 전 남편은 피나는 손등을 입으로 쓱 했더니 점퍼 안주머니에서 시커먼 쇠파이프 하나를 끄집어냈어. 차량 트렁크에 굴러다니던 호신 무기였어. 아유, 처형.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듣네. 그 USB 나한테 넘기면 내가 2년 평생 내 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게 밟아준다니까. 4억 나오면 처형 시댁 빚 갚으라고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윈윈이잖아. 자기 마누라의 범행 증거를 쥐고 흔들며 보험금을 갈취하겠다는 그 역겨운 제안. 나는 침을 뱉듯 대답 대신 칼끝을 더 높이 치켜들었어. 그 순간이었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은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전 남편의 다리에 매달렸어. 여보, 저 미친년 손에 있는 거 당장 뺏어. USB 뺏기면 나 끝장이야. 빨리 대가리를 쳐서라도 뺏어. 자기 살겠다고 방금 전까지 자기를 짓밟던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인을 교사하는 꼴이라니. 전 남편이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나를 향해 달려드는 찰나였어. 내 주머니에서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 날카로운 진동 소리와 함께 뜬 발신자 이름. 중환자실 당직실. 그 네 글자가 어두운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서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어. 시멘트 바닥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는 핸드폰 화면. 중환자실 당직실이라는 글씨가 번쩍이는 순간 전 남편의 쇠파이프가 허공에서 멈칫했어.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어.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고 곧바로 주차장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어. 등 뒤로 쇳덩이가 시멘트 바닥을 쾅 하고 내리치는 둔탁한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지. 저 미친년 잡아. USB 뺏어. 은수의 악에 받친 비명 소리가 축축한 주차장 공기를 갈랐어. 무작정 비상계단 철문을 온몸으로 부딪혀 열었어. 하이힐을 신은 은수의 구두 굽소리와 전 남편의 무거운 발소리가 턱 밑까지 바짝 따라붙었어. 나는 신고 있던 단화를 발에서 털어내버리고 맨발로 시멘트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올랐어.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을 날카롭게 찢는 것 같았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머릿속에는 오직 수술대 위에 누워 피를 흘리고 있을 엄마의 창백한 얼굴뿐이었지. 폐가 터질 것처럼 가빠왔고 입안에서는 역겨운 쇠맛이 맴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내가 여기서 잡히면 그 두 사람이 당장 엄마의 숨통을 끊어버릴 게 뻔했으니까. 2층 중환자실 앞 복도. 방화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마자 훅 끼쳐오는 독한 소독약 냄새에 헛구역질이 쏠렸어.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 간호사들이 수액팩과 피 묻은 거즈를 들고 뛰어가고 있었고 요란한 심장 박동기 경고음이 병동 전체를 찌르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 안내 데스크를 지나 모퉁이를 돌자 엄마의 침상 주변이 하얀색 간이 커튼으로 빙 둘러쳐져 있는 게 보였어. 그 얇은 천 너머로 의사가 환자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어. 다리에 힘이 풀려 커튼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 심정지가 왔다가 겨우 맥박만 돌려놓았으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때렸어.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끄끄거리는 소리만 바닥으로 토해냈지. 엄마의 무릎 연골을 갉아먹고 보증금까지 털어가며 사치를 부리는 수. 그걸 알고도 방관하며 내 살 길만 찾았던 못난 나. 우리 두 딸이 결국 엄마를 이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게 만든 거야. 그 끔찍한 죄책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심장을 수십 번씩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
그때였어. 복도 끝에서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다가오는 그림자 두 개가 바닥으로 길게 늘어졌어. 은수와 전 남편이었지. 전 남편은 점퍼 안쪽에 쇠파이프를 숨긴 채 뱀처럼 눈을 번뜩이며 내 등 뒤로 바짝 붙어 섰어. 은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대충 빗어 넘기더니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는 걸 확인하고는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꿨어. 그러고는 내 옆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고 내 어깨를 부둥켜 안았어. 언니, 우리 엄마 어떡해? 이대로 엄마 못 보내.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쩜 저렇게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지나가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은수의 가짜 효심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어. 하지만 은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어.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독을 뿜어냈지. 코트 안주머니에 넣은 USB.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줘. 안 그러면 나 지금 원무과로 내려가서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에 사인할 거야. 직계가족 동의면 호흡기 바로 뗄 수 있는 거 알지? 숨통이 콱 막혔어.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목숨줄을 쥐고 흥정하는 그 눈빛은 사람이 아니었어. 돈의 악마에게 영혼까지 완전히 파먹힌 껍데기였지. 등 뒤에 서 있는 전 남편은 옷자락 사이로 시커먼 쇠파이프를 툭툭 치며 누런이를 드러내고 소리 없이 웃고 있었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년아. 내가 악을 쓰며 은수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었어. 하지만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손목을 길고 뾰족한 손톱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었어. 살점이 뜯어지는 고통에도 멱살을 놓지 않자 은수가 내 귓바퀴를 물어뜯을듯이 이를 갈았어. 엄마 죽으면 내일 아침 당장 내 통장에 4억이 꽂혀. 그 돈이면 사람 말고 신도 될 수 있다고. 호흡기 뽑혀서 발버둥 치는 꼴 생눈으로 보기 싫으면 3초 안에 그 주머니에서 USB 꺼내. 은수의 눈동자는 미쳐 있었어. 진짜로 당장 산소호흡기를 뽑아버리고도 남을 광기였지. 침상 안쪽에서 삐 하는 심박기 경고음이 또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 커튼이 거칠게 걷히고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들고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 엄마의 파리한 발끝이 커튼 틈새로 힘없이 툭 떨어지는 게 내 두 눈에 꽂혔어. 세상이 온통 시커먼 지옥으로 변해버렸어. 내 코트 안주머니에서 손이 은수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USB를 향해 기어들어갔어. 전 남편이 피 묻은 손을 징그럽게 비비며 내 코앞까지 손바닥을 들이밀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 엄마의 침상 안쪽에서 무언가 둔탁한 쇳덩이가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요란한 소리가 났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쇳소리 하나가 아수라장이던 중환자실 복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어. 쿵 하고 바닥을 울린 그 소리의 정체는 전 남편의 쇠파이프가 아니었어. 육중한 검은색 기동화가 전 남편의 손목을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짓밟는 소리였지. 방화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 대여섯 명이 중환자실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어. 응급실에서 나를 폭행범으로 몰아붙이던 바로 그 강력계 형사들이었지. 손목이 짓밟힌 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놓치자 형사 하나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벽으로 내리꽂았어. 이 새끼 병원에서 흉기 들고 저항해? 당장 수갑 채워. 찰칵 차가운 금속 마찰음이 복도를 날카롭게 찢으며 전 남편의 두 손목이 등 뒤로 꺾였어. 은수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 형사 반장이 내 발밑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주워들어 은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어. 화면에는 중환자실 당직실과의 통화 시간이 무려 20분째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지. 지하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켜며 나타났을 때부터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는 이미 당직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내가 떨어뜨린 전화기를 통해
은수가 4억 원짜리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며 협박하던 그 목소리가 당직실 스피커폰으로 온 병원에 생중계되고 있었던 거지. 마침 내 폭행 사건을 조사하러 병원에 남아있던 형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들이닥친 거였어. 정은수 씨, 존속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읊는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수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 그 애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하이힐 굽이 꺾여 바닥에 흉측하게 고꾸라졌어. 비싼 붉은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병원 바닥에 흩어진 핏자국 위로 질질 끌렸지. 은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양손을 미친 듯이 내저었어. 아니에요. 이거 다 오해예요. 방금 저 새끼가 다 시킨 거예요. 저 새끼가 계단에서 엄마 밀라고 협박해서 나는 무서워서 억지로. 입 닥쳐, 이 뱀 같은 년아. 내가 먼저 4억짜리 특약 가입시키자고 꼬드겼잖아. 이제 와서 나 혼자 독박스라고? 벽에 얼굴이 짓눌려 있던 전 남편이 악에 받쳐 픽어품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어. 방금 전까지 내 목숨을 쥐고 흔들며 낄낄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못해 안달이 난 미친 개들로 변해버린 거야.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그 역겨운 꼴을 내려다보며 나는 코트 안주머니로 천천히 손을 넣었어. 손끝에 닿은 차가운 검은색 플라스틱, USB였어. 나는 그것을 꺼내 형사 반장의 두툼한 손에 꽉 쥐어주었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어떻게 짜고 엄마를 보수 공사장으로 끌고 갔는지, 그리고 장판 밑에 숨겨둔 가계부 원본도 저희 집에 있으니 전부 제출할게요. 가계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은수의 눈동자가 툭 붉어져 나올 것처럼 커졌어. 엄마가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적어둔 그 생존 일기의 존재를 그 애는 꿈에도 몰랐던 거야. 바닥을 기어온 은수가 내 코트 자락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덥석 부여잡았어. 길고 뾰족한 네일아트 손톱이 내 옷감을 파고들었지. 언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나 감방 가면 진짜 끝이야. 엄마가 나 이렇게 되는 거 원하겠어? 언니가 나 한 번만 선처해주면 내가 평생 언니 시녀 노릇하면서 빚 다 갚을게. 눈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된 은수의 얼굴이 내 발등 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내 머릿속엔 2년 전 친정집 장판 바닥을 기며 100원짜리 동전을 줍던 엄마의 굽은 등만 선명하게 떠올랐어. 그때 그 애는 무릎 꿇은 엄마의 쌈짓돈을 낚아채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었지. 나는 코트 자락을 붙잡은 은수의 두 손등을 내 구두발로 거칠게 짓밟아 버렸어. 악! 하는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은수의 손이 허공으로 떨어져 나갔지. 4억. 지옥에나 가서 찾아. 내 서늘한 목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사들이 은수의 양팔을 잡아 끌어 일으켰어. 발버둥을 치던 은수의 남은 하이힐 한 짝마저 벗겨지며 복도 끝으로 볼품없이 튕겨나갔어.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발악하는 그 애의 목소리가 점차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어. 벽에 대가리를 박으며 끌려가는 전 남편의 흉한 욕설도 이내 비상구 문이 닫히며 뚝 끊어졌어.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귓속의 이명이 씻은 듯이 멎는 것 같았어. 비로소 막혀있던 허파로 깊고 뜨거운 숨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려던 찰나 등 뒤에서 굳게 닫혀있던 커튼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어.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무거운 입을 열었어.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정지가 왔었지만 지금은 맥박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경과를 봐야겠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침상 쪽으로 미친 듯이 기어갔어.
머리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엄마는 여전히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있었어. 하지만 머리맡에 놓인 심장박동기 모니터의 초록색 그래프는 아주 느릿하고 평온하게 파도를 그리고 있었지. 살아있었어. 엄마가 끝내 그 악마들의 소나귀에서 버텨내고 살아남은 거야. 두 손으로 엄마의 앙상한 손을 꽉 부여잡았어.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서 엄마의 핏기 없는 손등을 뜨겁게 적시기 시작했어. 밤새도록 꼭 쥐고 있던 엄마의 손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어. 병실 창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동이 터오고 있었지. 미친 듯이 요동치던 심장박동기 모니터는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평온한 초록색 선을 그리고 있었어. 그 규칙적인 기계음이 마치 낡은 자장가처럼 내 귓가를 가만히 다독여주는 것 같았어. 간호사가 다가와 일반 병실로 옮길 준비를 하자고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갔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하게 굳은 허리를 천천히 폈어. 밖으로 나오니 밤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병원복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어. 은수의 구두 굽이 부러지며 나뒹굴던 타일 바닥도, 전 남편의 핏자국이 점점이 떨어져 있던 기둥 밑동도 청소부 아주머니의 대걸레질 한 번에 말끔하게 닦여 있었지. 그 두 사람의 흔적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어. 당장 환자복 안에 입을 속옷과 수건이 필요했어.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병원 회전문 밖으로 나섰어. 밤새 몰아치던 매서운 바람은 잦아들고 제법 차가우면서도 맑은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어. 택시 창밖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어.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뛰어가고 누군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지. 세상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난밤 우리 가족은 그 캄캄한 주차장 밑바닥에서 피 튀기는 지옥을 건너왔다는 게 새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니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가던 은수의 마지막 비명 소리가 아직도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어. 그렇게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더니 결국 제 꾀에 빠져 스스로 제 목을 쥘 꼴이었지. 평생 햇빛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철창 안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할 그 애의 앞날을 생각하니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입안이 씁쓸하고 까끌까끌했어.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어제 새벽 내가 장판을 뜯어내며 미친 듯이 뒤집어 엎었던 엄마의 낡은 단칸방 앞이었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끝에 닿는 플라스틱 버튼의 감촉이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 어제는 이 문턱을 넘는 게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낡은 문이 열리는 쇳소리마저 고요하게 들리더라. 현관문을 열자마자 쿡 끼쳐오는 익숙한 파스 냄새와 오래된 된장 냄새, 그 가난한 냄새가 이렇게 코끝을 시큰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 방 안은 내가 뒤집어 놓은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어. 이가 나간 냄비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열린 찬장 문틈으로는 뽀얀 먼지가 내려앉고 있었지. 장판이 뜯겨 나간 구석 자리를 보니 그 차가운 밑바닥에 가계부를 숨기며 홀로 벌벌 떨었을 엄마의 굽은 등이 겹쳐 보여서 가슴을 주먹으로 한번 쳐내야 했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 이제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도 우리 목숨줄을 쥐고 흔들며 돈을 내놓으라고 발악하는 악마도 없었으니까.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코트 소매가 거쳐 올라가며 시퍼렇게 멍든 내 손목이 드러났어. 은수에게 멱살을 잡히고 뜯겼던 자리가 뒤늦게 화끈거리기 시작했지. 그 상처를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어내려 봤어. 이 흉터 하나 남기기까지 내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 컸어. 하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 내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 칼날을 쥐었기 때문에 저 병원 침상에서 엄마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서랍장의 낡은 손잡이를 당겼어. 끼, 나무가 마찰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
첫 번째 칸에는 엄마가 아플 때마다 머리에 두르던 낡은 수건들이 개켜져 있었어. 수건 몇 장과 속옷을 챙겨 병원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지. 그리고 맨 아래 칸, 평소 엄마가 버려진 낡은 스웨터를 풀어서 다시 감아두던 털실 뭉치들 사이로 시선이 갔어. 검은 비닐봉지 안쪽에서 무언가 네모나고 딱딱한 모서리가 손끝에 만져졌거든. 은수가 이 방을 제 집처럼 뒤집어 엎고 다닐 때도 절대 손대지 않았을 구질구질하고 먼지 쌓인 털실 봉투. 그 깊숙한 곳에서 사각거리는 질감의 두꺼운 한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어. 테이프로 꼼꼼하게 몇 겹이나 밀봉된 상자 겉면에는 삐뚤빼뚤하고 힘없는 펜 글씨가 적혀 있었어. 우리 지수에게.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간신히 말라붙었던 눈시울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어. 상자는 꽤 묵직했고 흔들어 보니 안에서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지. 엄마는 그 지옥 같은 방구석에서 매일 은수에게 돈을 뜯기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도대체 나를 위해 뭘 남겨둔 걸까? 손톱 끝으로 상자에 붙은 테이프의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어. 방금 전까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창문 틈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길게 밀려 들어와 상자 위를 비추고 있었어. 손톱 끝에 힘을 주자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나갔어. 건조한 마찰음이 텅 빈 방 안을 유난히 크게 울렸지. 마지막 테이프를 뜯어내고 한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건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와 옅은 파스 향기였어.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늘 맡았던 그 지독하게 그립고 가난한 엄마의 냄새였어. 상자 안에는 낡고 해진 수건 한 장이 깔려 있었어. 그 수건을 조심스럽게 들춰내자 투명한 비닐에 겹겹이 꽁꽁 쌓인 낡은 통장 하나와 반으로 고이 접힌 달력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어. 숨을 멈추고 손을 멈추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며 비닐을 벗겨냈지. 비닐이 벗겨지며 나는 찌직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긁어내리는 것 같았어. 농협 마크가 찍힌 초록색 통장이었어. 겉면은 하도 만지작거려서 숫자가 다 지워져 있었지.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찍혀있는 날짜는 무려 10년 전이었어. 내가 시댁에 들어가서 모진 시집살이를 시작하던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엉엉 울기만 했던 딱 그 해였지. 통장 내역은 온통 5,000원, 10,000원, 30,000원 시장 바닥에서 억센 나무를 팔고 밤늦게까지 빈 박스를 주워번 돈을 하루도 빠짐없이 쪼개어 넣은 흔적들이었어. 은수가 집 보증금을 빼가고 내 지갑을 뒤지며 행패를 부리던 그 지옥 같은 날들 속에서도 엄마는 이 통장의 존재와 비밀번호만큼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지켜냈던 거야. 저결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잉크가 다 번진 채로 적혀 있었어. 우리 지수 보약값, 지수 시애미 생신 떡값, 내 새끼 기죽지 마라. 도장 대신 꾹꾹 눌러 찍은 붉은 지장들이 글씨 옆마다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 통장 맨 뒷장으로 갈수록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어. 최종 잔액에 찍힌 숫자는 놀랍게도 2,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있었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1,000원 한 장 쓰지 않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오직 내 시댁의 빚을 갚아주려고 피를 말려가며 모은 돈이었지.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와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왔어. 바닥을 뒹굴며 소리내어 울었어. 방바닥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했어. 바보같이 왜 그랬어? 다리 수술이나 하지 왜 이걸 모았어? 왜?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바지춤을 다 적셨어. 은수에게 멱살을 잡혔을 때도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낡은 통장 하나에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어.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다가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달력 종이를 집어들었어. 뒷면에는 볼펜을 꾹꾹 눌러 쓴 엄마의 글씨가 있었지. 글을 모르는 엄마가 동네 야학에 나가 겨우 배운 기억 니은으로 맞춤법도 다 틀려가며
쓴 짧은 편지였어. 우리 큰딸 지수야. 애미가 미안하다. 은수는 내가 지은 죄니까 이 애미가 다 안고 갈 테니 너는 제발 내 인생 살아라.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돈 필요하면 이 통장 깨서 다 써라. 내 새끼 당당하게 살아. 사랑한다. 종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하얗게 번져갔어. 엄마는 처음부터 은수가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자신이 잘못되고 나면 남은 내가 은수 때문에 또 고통받고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나를 지키기 위해 이 통장과 편지를 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거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어. 그건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지독한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자리였지. 엄마가 나를 향해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이며 안아주고 있다는 걸 이 투박한 편지 한 장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어. 상자 맨 밑바닥을 더듬으니 작고 차가운 금속 2개가 손끝에 걸렸어. 녹이 슬어버린 낡은 은가락지 한 쌍이었어. 내가 20살 때 첫 아르바이트 월급을 타고 엄마 손에 끼워 주었던 지하상가에서 산 가장 싸구려 은반지. 몇 년 전에 그걸 화장실에서 잃어버렸다며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펑펑 울던 엄마였는데 사실은 아까워서 한 번도 끼지 못하고 일하다가 흠집이라도 날까봐 이 상자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거야.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반지를 꺼내 내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 보았어. 차가운 금속이 내 체온에 닿아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올려다봤어. 어느새 완전히 밝아온 아침 해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 매서운 바람이 불던 밤이 완전히 끝났어. 이제 은수도 그 악마 같은 전남편도 우리 삶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거야. 나는 엄마의 통장과 편지, 그리고 가계부 원본을 가방 깊숙이 소중하게 챙겨 넣었어. 자리에서 훌을 털고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섰어. 이제 진짜 눈물을 닦고 엄마가 숨을 쉬고 있는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가자 창문을 넘어온 환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 엄마는 새벽 사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지. 머리에 감은 붕대 위로는 여전히 옅은 핏자국이 배어 있었지만 어제처럼 숨통을 조이던 끔찍한 기계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대신 색색거리는 고른 숨소리만이 텅 빈 병실 안을 평온하게 채우고 있었지.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고 간이 의자에 소리 없이 앉았어. 링거 바늘이 꽂혀 파랗게 멍이 든 엄마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는 순간이었어. 감겨있던 엄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허공을 향해 뜨였어. 초점을 잃고 잠시 방황하던 흰 눈동자가 이내 내 얼굴에 닿고는 멈칫했어. 산소 마스크를 떼어낸 메마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달싹거리며 갈라진 숨을 토해냈지. 지수야, 우리 큰딸 지수 맞니? 가시덤불에 긁힌 것처럼 거칠고 쉰 목소리였어. 하지만 내 평생 그 어떤 음악보다, 그 어떤 천사의 속삭임보다 아름답게 귓가를 울렸어. 밤새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차올라 엄마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져 내렸어. 나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엄마의 거친 손을 내 뺨에 바짝 가져다 댔어. 응, 엄마, 나야. 지수 여기 있어. 지수 안 갔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다 끝났어. 내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엄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닫힌 병실 문 쪽을 불안하게 살피는 눈치였어. 그 초조하게 흔들리는 눈동자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지. 은수는 어딨어? 그 애가 또 너한테 해코지한 건 아니지? 시애미한테는 전화해뒀어? 밥 차려야 한다고 또 너 쥐 잡듯이 잡을 텐데. 자기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딸인데도
깨어나자마자 또다시 못난 첫째 딸의 시집살이를 먼저 걱정하는 그 지독하고 바보 같은 모정의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가방 지퍼를 열었어. 어제 텅 빈 단칸방에서 발견했던 낡은 초록색 농협 통장과 한지 상자에서 꺼낸 빛바랜 달력 종이 편지를 꺼내 엄마 가슴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지. 그걸 본 엄마의 두 눈이 화들짝 놀라 커지는 게 보였어. 엄마가 나 지키려고 무릎 연골 다 갈아가며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장판 밑에 숨겨둔 가계부까지 내가 다 찾았어. 그거 다 들고 어제 병원에서 형사들한테 넘겼어. 은수랑 그 징그러운 전 남편, 어제 밤에 수갑 차고 다 끌려갔어. 4억 원짜리 보험 사기에 살인 미수까지 덮었어서 이제 평생 감방 시멘트 바닥에서 못 나올 거야. 이제 끝났어. 엄마 피 빨아먹던 거머리들 내가 확실하게 다 짓밟아 버렸어. 내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에 엄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어.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더듬던 엄마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어. 그리고 이내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메마른 입술 밖으로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 은수에게 매일같이 협박당하면서도 행여나 내게 피해가 갈까봐 평생을 가슴속에 무덤처럼 묻고 삭혀야 했던 억울함.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두려움이 피울음이 되어 병실 허공으로 산산이 흩어지고 있었어. 나는 침대 위로 엎드려 엄마의 좁고 앙상한 어깨를 부둥켜 안고 끊임없이 쓸어내렸어.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천치라서 엄마가 그런 지옥에서 혼자 숨죽여 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잘난 시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내 살 길만 찾았어. 이제 내가 엄마 다 지킬게. 시어머니한테도 아침에 이혼 서류 퀵으로 보냈어. 나 이제 그딴 집구석 개처럼 안 살아. 그냥 엄마 딸로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살 거야. 내 입에서 나온 이혼 서류라는 말에 엄마는 흠칫 놀라며 내 어깨를 밀어냈어. 하지만 내 눈동자에 서린 단단한 결기를 마주하더니 이내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내 등을 마주 안아주는 그 투박한 손길에서 잘했다. 내 새끼, 수고했다는 뜨거운 위로가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져 오더라. 한참을 그렇게 엉켜붙어 울다가 나는 코트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어. 어제 새벽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내 손바닥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이 모든 지옥의 꼬리를 잡게 해주었던 바로 그 물건. 끝부분이 흉하게 깨져나갔던 낡은 보청기였지. 나는 어제 동네 전파사에서 은수가 밟아 부숴버렸던 플라스틱 껍데기를 새 것으로 바꾸고 칩을 다시 단단하게 조립해 두었어.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낸 그 까만 보청기를 엄마의 귓바퀴에 조심스럽게 끼워 주었어. 이제 남들 눈치 본다고 답답하게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지 마. 엄마가 내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크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다시 싹 다 맞춰줄게. 보청기 전원을 켜자 작고 경쾌한 기계음이 짧게 울렸어. 엄마는 자기 귀에 들려오는 선명한 내 목소리가 신기한 듯 귓바퀴를 매만지더니 니네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어.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매달린 채로 짓는 그 주름진 미소가 너무나도 눈부시고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콧등을 찡그리며 따라 웃고 말았지. 은수의 구두 밑창에 묻어있던 붉은 흙먼지에서 시작된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터널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 이제 우리 앞에는 무릎을 꿇게 만들던 찢어진 진단서도 숨을 틀어막던 4억 원짜리 피 묻은 보험 서류도 잿더미처럼 사라지고 없어. 오직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 손을 꽉 맞잡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진짜 가족만 남아있을 뿐이야. 병실 창문을 시원하게 넘어온 봄날의 햇살이 내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가락지 위로 부서져 내렸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보다 더 영롱하고 눈부시게 반짝이더라. 정말 참 끔찍하게도 춥고 무서운 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진짜 아침이야.